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는 닷새 만에 249명으로 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 발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확진자 증가 추이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회 시설은 물론 건물 앞 골목까지 모두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주간 예배를 중단한다는 안내문도 걸려 있는데 사실상 무기한 폐쇄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객, 접촉자 등 4천여 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성률이 높아서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게 즉각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전 목사 측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해 개천절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도 5차례 소환 통보 뒤에야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집회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18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 측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조금 전에 오전 11시 이곳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전 목사의 변호인단만 나와서 그동안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 교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전 목사를 대리하는 강현재 변호사는 전 목사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고 지난 15일 오후 6시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은 뒤로부터 자택에 머물면서 격리 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당국에 신도들의 명단을 모두 제출했고 교인들에게도 보건소 안내에 협조하라고 수차례 문자와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방역당국과 서울시 발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교회를 겨냥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와 함께 민사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 진단검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줄 알고도 집회에 나간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데요. 입원 뒤에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전체가 음압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으로 구급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당시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 목사님 지금 건강 상태 좀 안 좋아지셨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기침 뭐 이런 거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평상시 앓고 있는 거.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 10여 명이 나오면서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측에 예배 참석자와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자신의 이름을 뺀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일부터 전 목사에 대해 역학조사 등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합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해 수사 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5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어제 새벽 병원에서 달아났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 A씨의 이동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0시를 조금 넘겨 탈출한 A씨는 새벽 4시 반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오전 9시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에 1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매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에 있는 커피숍에 민소매 차린 남성이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파주에서 탈출한 확진자 A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A씨는 마스크를 착용했고요.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리고 또 잠깐 휴대전화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네, 경찰 추적 끝에 이 남성이 머물렀던 곳을 찾아냈지만 이미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이 남성 종로에서 이동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A씨가 검거된 곳은 서울 신촌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인데요. 서울 종로 커피숍에서 사라진 뒤 15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커피숍에는 손님이 40여 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이 손님 파악은 물론 필요한 방역 작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확진자인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썼다지만 확진자가 사실상 도심 한복판을 무방비로 돌아다닌 것이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가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620명대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정부가 교인과 집회 참가자에게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확진자 현황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 규모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모두 623명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 166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명을 포함해 수도권이 5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3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의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있지만 신도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콜센터와 직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학교나 학원 33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7곳,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19곳 등 모두 114곳 시설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교회 관련자 3,793명 가운데 3,275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는데 이 가운데 568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무려 17%에 달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4천여 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80여 명이고 신원을 파악 중인 교인은 6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천지 때보다 1.5배 넘는 8,500여 명을 투입해 교인 신원과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대국민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돌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과 중앙, 동아 등 일부 조간신문 1면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며 전면 광고를 낸 건데요.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정부가 교인과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증상자들도 검사를 받게 되면 모집단이 늘 수밖에 없고 확진자 자체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아니라 검사 수 대비 확진 비율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회에 수년간 나가지 않았던 사람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관련 확진자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모든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지침 3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명단 제출과 검사와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 홍수로 불어난 물은 양쯔강을 타고 인접한 인구 3천만 명의 대도시 충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강변도로 대부분이 침수됐고 교통표지판도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충칭에서는 상점 2만여 개가 물에 잠겼고 26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今天从凌晨到现在，我们出动了100余次，然后疏散被困人员。 스촨성 청두로 가는 고속도로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이빈시에서는 도로 옆 상가 건물 앞마당이 갑자기 푹 주저앉았습니다. 주차된 차량 21대가 빠졌고 가로수도 통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양쯔강 중류의 산샤댐은 초당 유입량이 7만 6천 세제곱미터로 댐 건설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샤댐은 수문 11개를 열어 방류량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유입량이 1.6배나 많아 수위는 주말까지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预报啊，这个上游的洪水很大，所以说我们调度了岷江和这个嘉陵江的水库也在拦蓄，一共拦蓄了大概是50亿的洪量。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서쪽 안휘성에 이틀째 머물면서 피해 복구에 나선 주민과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坚持努力，我们在不断夺取抗灾防洪防汛的阶段性胜利。 시찰에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가 수행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장기간 홍수에 따른 농경지 침수와 식량 수급 등이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가 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